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하시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그 땅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오시는 분이 고객 퍼센트 중에서 한 80%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정말 안타깝게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고 그냥 적금만 하고 보험, 뭐 적금 그게 거진 다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사서 아파트가 재산이 되려니 하고 그냥 계시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전문 이렇게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는데요. 안타깝죠. 왜 안타깝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30대, 40대 정말 열심히 살았죠.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사시겠지만 저는 휴일이 없이 지냈어요. 휴일이 없이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해서 다음날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 해서 새벽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새벽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해야 했고 또 그 일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았죠. 정말 20대, 30대, 40대. 그래서 40대 초반을 지나면서 내가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도 그럴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무언가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 이제 관심들을 보이게 됐죠. 솔직히 20대도 그렇고 30대에도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왔는데 참 이제 저도 잘 몰랐던 케이스다 보니까 언니나 엄마나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의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뭘 하려고 결정을 하면 해놓고 와서 상의하고, 그러면서 제때가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냥 일을 워낙 바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일에 매일 그 하루하루에 현실에도 찜술을 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또 하려고 하면 그런 장애들로 못하고. 왜냐면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없었어요. 주변에 분들은 있었어도 집에 가족 중에 없었기 때문에 참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곳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가는 곳이지 그냥 물어보러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옷가게를 가든 음식점을 가든 밖에서 신중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들어가면 왠지 사줘야 할 것 같고 먹고 나와야 할 것 같고, 그게 예의 아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신중해서 들어가는데, 하물며 그 큰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을 가서 상담 다 받고 안 하고 올 수 없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워낙 몰랐고, 그냥 이제 제 생각과 제 가치관이죠.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었죠. 기존에. 그래서 더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지인분들, 사람은 유유상종이잖아요. 제가 재테크를 하면 재테크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재테크를 막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만 살았지, 공부하고 그거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 풀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뭘 어디 하나 돌아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터, 이거 말고는 심지어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부분에서도 그냥 돈으로 하고 뭐 가지 못하는 상황도 많았고 그냥 의뢰 그냥 빨리 이 경제적인 문제만 빨리 열심히 해서 그냥 초반에 끝내야겠다 40대 끝내야겠다 30대까지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정말 전력 질주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의지가 깡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 진짜 막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연하게 언젠간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상품을 선택했던 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좀 아시겠지만 희소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상품들, 투자 상품들은 솔직히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조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그 시장을 분석하고 해낸다고 해서 그 시장을 뭐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은 책을 봐서 많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솔직히 그리고 전 주식이 되게 도박같이 느껴져서 싫었어요. 그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냥 내 원금이 없어질 수 있고 벌 수도 있지만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그랬지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정말 싫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번다라는 사람도 많이 듣지도 못했지만 오히려 이제 까먹은 사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동을 했긴 했지만 운동할 때는 막 순발력과 판단력이 빨빨빨리 이렇게 해서 빨빨리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뭘까 막 몸이 많이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운동을 좋아해서 저 혼자 제가 이제 저와의 게임을 좀 즐기는 그런 스포츠를 좋아했지 막 누군가와 경쟁하고 막 발 빠르게 막 이렇게 뭔가 막 스피드를 요하는 좀 그런 운동은 좀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인지 그게 좀 맞지 않아서 속도가 막 엄청난 속도를 내는 것들 자체에도 스포츠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속도 난 거는 스키였는데 스키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솔직히. 근데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제 그게 즐겨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상황에서 선택할 게 저는 스키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키를 배우고 스키를 이제 가르쳤는데 정말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스키 이 속도로 그냥 그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뭐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스키가 돈을 한철이지만 많이 벌잖아요. 그 벌고 막 사람들 솔직히 스키장에서 일하다 보면 죽는 사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뭐 돈 얼마나 되고 그 시즌 장사 그거 좀 하겠다고 제 인생을 걸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취미도 그렇게 위험한 걸 또 원래 싫어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위험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막 금방금방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거진 그럴 거 아니에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정말 제 친구들도 열심히 살고 제가 아는 언니들도 선배도 후배도 다 열심히 살지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바르게 그냥 성실하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하면 그것만 그냥 가는 거지 가면서 왜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냥 간 거지 거기에 대한 의문조차도 갖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알고 또 이게 땅을 알게 됐고 이 땅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정말
제가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요 정말 내가 그 사람 인생을 구해준다 생각하고 정말 많이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관점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많이 터득을 했죠. 그런데 투자하시려면 뭐든지 중요한 건 관심인 것 같아요. 정말 관심.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페이스북을 할 때는 페이스북엔 정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무지가 무지도 죄라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주거든요. 하물며 정치, 경제, 외교, 금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면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냐에 따라서 저는 맞다고 판단은 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그 뒤에 후에 나의 그 잘못된 그 어떤 편중되어 있는 그런 무지 때문에 생긴 그 경솔한 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주거든요. 같은 동시대에 사는. 그래서 무지가 정말 죄인데 좀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근데 진짜 무지가 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가르쳐 주는 게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 난 그걸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가 신중하게 잘 알아서 해라 이 말을 해주는 게 그 사람이 귀에마저 뺏지 않는 건데 자기도 해보지도 않았지 해본 적도 없는데 주변에 그냥 들은 말로만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 무지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방면에 알아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누군가 무엇을 인해서 새로운 정보를 하면 원리와 기준과 원칙을 갖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거 등등. 또 투자, 특히나 투자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에요. 무조건 희소성에 투자를 해야 하고 더 하나 추가하면 생산해낼 수 없는, 공급을 더 해낼 수 없는 상품을 취급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안전. 그리고 가장 수익률 높고 수요자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높고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 투자의 희소성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투자할 때 희소성을 제외시키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자산시장에서 투자 상품으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금융상품하고 부동산 상품인데 지금같이 혼돈한 시대에 하루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많은 경제학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은 그렇다 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금융이 붕괴될 거라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나라가 망하겠어 뭐라고 할까 뭐 그러겠어 언제는 뭐 어쨌고 뭐 된다고 하던데 안 그러던데 등등등등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그냥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듣고 그걸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너무나 경솔한 거예요 정말로. 적어도 국내 그냥 일반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 그냥 하더라도 전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는 말들은 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비전문가인 저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함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진짜 좀 이렇게 10억대, 100억 그 사이에 오가는 이게 있어요. 부자들도 그 자산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근데 정말 어쩌면 많으면 많을수록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정말 겸손하세요. 근데 어쩌면 업종 없는 분일수록 고집도 세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우기시고 너무 정말 무슨 고집과 아집도 그렇게 많으시고 그니까 자꾸 진짜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부자를 상대로 하라고 무슨 일을 하든 부자를 상대로 하면 하나라도 배운다라고 일을 하면서도 배운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부자는 내가 안 도와줘도 부자가 돼서 좀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도 참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말이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르면 배우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덜 갖고 계신 분일수록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짜증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냥 없으면 없고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있냐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마저도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자기 혼자 싫은 거죠. 짜증나고 화나고 난 저런 거 못하니까.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왜 도박을 하냐 이거예요. 안전하게 가야죠. 부자들은요 도박을 안 해요. 안전하게 가요. 투자를 해도요 안전하게 간다니까요. 대가를 치르면서 안전하게 가요. 항상 수익률이 낮아도 안전한 상품들을 선택하니까 계속 그걸 지켜내는데 없는 분들은 뭐냐, 그냥 한방 어떻게 해서 한방 이걸 자꾸 빨리빨리. 근데 세상에 빨리빨리 한방 고수익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투기 말고는 없어요. 사기 말고는 없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누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 관점으로 다가가는 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설 좀 너무 길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사람하고 돈은요 배신해요. 어떤 사람도 이 말도 하더라고.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배신한다. 같은 말이에요. 돈이 배신하든 사람이 배신하든 사람이든 돈이든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왜 배신을 하냐?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근데 땅은 왜 배신을 못하냐?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왜 그러면 땅은 배신도 못하고 왜 가장 투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다 왜 부동산 중에 땅이 가장 부동산의 꽃이라고 왜 그랬냐? 땅은요 그 자리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 생산을 못해, 공급을 못해요. 물론 땅 위에 건물들이나 아파트 같은 건 생산을 해내지만 이 땅의 그 입지의 그 조건은 생산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자리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게 돈이고, 그 자리를 어떤 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대도시의 핵심, 어떤 나라의 수도의 핵심 대도시의 중심지에 있고 수도의 중심지에 있으며 그 모두가 그 국민이 원하는 땅 아닙니까? 그 국민이 모두가 그 땅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돈으로 가치가 평가가 되겠어요. 그걸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안 들린 거. 왜? 중요한 건 묶어놔야 한다는 거죠. 최소 3년은. 세금 때문에도 그렇고 최소 3년은 묶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걸 조금 관점만 바꾸면 돼요. 자 봐보세요. 은행에도 돈을 내가 매달 넣으면서 묶잖아요. 그래서 5년에 10년에 뭐 1억 만들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하냐, 내가 그 1억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땅을 사고 건물진 도시적의 건축 용지를 사서 그 땅을 사놓고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면 내가 1억을 먼저 당겨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지출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해서 그 대출을 갚아나갈 땐.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적금을 붓잖아요. 적금을. 근데 경제 원리상 금리가 물가가 1년에 연 못해도 5%씩은 올라요. 그런데 은행 이자가 그걸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은행에 넣어놓는 자체가 손실인 걸 알아요. 모르는 분만 모르지. 어떻게 안전한가요? 내 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넣어놨다라고 그냥 자기 심리적인 안정일 뿐이지, 안도일 뿐이지 절대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손실이에요. 너 은행에 넣어놓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관점만 바꾼 부자들은, 그래서 책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저축을 하는데 부자는 돈을 빌려 쓴대잖아요. 그 관점이 지출을 하는데
수입이 되는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이 빨리 바뀌는데 일반 그 시민들은 그 빚에 대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돈의 경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어떤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은행이 어떤 원리의 돈을 버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책 하나 사서 보시면 돼요. 돈의 비밀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금융의 원리 등 이런 시스템 책을 하나 읽어도 그 자산시장의 숲을 보여주는 책을 읽으지 그 상품의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걸 읽지 마세요. 그 자산시장 금융시장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그런 전체적인 아우르는 책들을 보시고 그 상품들의 특징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걸 보시고 제가 또 유튜브에 경제 채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누가 움직이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되고 그러면 개미는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제발 한번 보세요. 그러게 되면 금융상품이 알아줘. 자, 지금 이걸 갖고 모든 시장에 주식시장 폭락한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하고 채권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솔직히 전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안전한 걸 금융에서 그래도 낫다라는 펀드로 가고 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나마 낫다라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주식시장 빠지고 있는데 몇 나라만 빼고 다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빠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 원리도 모르고 시장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데 분석할 수 없는데 이 시장에 가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기간만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제도나 모든 기존의 3차 산업에 있었던 경제 구조나 시스템이 원리가 원칙과 기준들, 평균 이런 시장을 조사하는 그 핵심 데이터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으로 가면서요. 근데 기존 그 틀이나 그 분석 그 요법으로 미래 시대 4차 산업 시장도 똑같이 분석을 하면 당연히 미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시장은요 절대 없는 개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개미는 들어가서 철저하게 이용당하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 어쩌다 한번 콩고물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아니면 도구. 이거는 도박이지 하지 마시라는 부분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드렸고 또 이제 비트코인도 주식하고 화폐는 똑같은 거예요. 전자화폐나 종이화폐나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세력이 만들어서 세력으로 인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생산하는 시장은 포화시장이 되기 때문에 가치는 하락된다. 들쑥날쑥 변동이 심할수록 불안정하고 고위험 자산이라는 거죠. 왜 부동산이 안전하냐? 내가 느릴수록 개미이고 비전문가일수록 초보일수록 더 부동산에 집중해야 하는 건 오르는 것도 서서히 오르지만 한 번 오르면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려갈 때는 또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주식시장 어때? 폭등했다가 폭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빠른 판단력과 스피드와 그걸 잊고 있지 않는 분은 모두 다 희생양이 돼버리는 게 주식시장인데 왜 하냐는 거죠. 똑같이 비트코인도 전자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신에서 나온 거예요. 국내 뉴스만 보시는 분은 모르는 부분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지금 북한이 그 자기들 그 정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인 쪽으로 하는 게 뭐냐? 해킹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타겟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돈을 이렇게 이 목적으로 아예 해킹을 당하고 있는 이 시장에 왜 들어가냐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여기도 썼잖아요. 힌트도 주잖아요. 가상화폐잖아요. 진짜 화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이상과 현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의 수익에 집중하셔야지 오늘 당장의 수입이 아니라 뭐 오르면 반드시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간다고 해서 미리 사두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을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는 이제 더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영상 길어지니까 좀 그런 기준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근거를 한번 더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우리은행에서 지금 국채 그 펀드잖아요. DLF 파생 상품인데 솔직히 선진국에선 파생 상품이 사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외국에 의해서 사신 분들은 보험도 안 들어요. 보험 자체 금융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 이 투자를 하는 소비자가 돈 버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거를 못 지키는 여야만 돈을 버는 상품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규제로 인해서 보험을 타려고 해도 탈 수 없는 규제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밑지는 장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들이 경제 지능이 높기 때문에 지식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금융상품에 투자 안 해요. 후진국이나 하는 거지. 특히나 파생상품은 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안 통한 선진국 파생상품을 갖다가 우리나라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금융이 뭐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들 받아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팔아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여러분들이 아예 쳐다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금방 오르고 금방 내려버리는 그 시장을 개인들이 그 시장을 계속 하루같이 지켜보면서 그걸 분석해내면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원리 자체가 구조 자체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시장으로 판이 짜여 있기 때문에 개미들은 철저하게 이용당한다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고 관련된 책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것도 지금 유명하신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이나 지금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니래요 개인이. 그분 그 말을 믿어야 하냐고요. 기다고 하면 유념하고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되면 화폐는 일단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말할게요. 그리고 2019년도 9월 11일자에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잘 보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추석 지나고 연말까지 7조의 토지 보상으로 사용을 하고 2020년도 45조를 그 토지 보상을 내년에 쓰겠다라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어디다 해요?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토지 보상을 내년에 쓰시겠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토지에다 해야 돼요. 토지. 어차피 아파트가 빠지고 있고 포화시장이랑 다 아시잖아요. 상가들 장사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적용기 저 일자리로.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하시고 참고하세요. 제가 시간 좀 얼마 안 남으니까 좀 급해지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땅 사세요. 땅. 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면 내 명의로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땅을 사세요. 금융상품이든 어떤 상품이 내가 맡겨도 내 명의로 있어도 내가 내 맘대로 주고받고 할 수 없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넣어놓은 것 뿐이지 내 게 아니라고 내 명의로 있지만 은행이 내가 넣은 돈을 다 줘야지 내 돈이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고 줘버리잖아요. 내가 넣은 돈 다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정확히 내 명의로 내가 등기를 내서 이거 내가 원할 때 내가 내 명의로 내가 언제든지 팔고 내가 가격도 매기고 이게 진짜 내 거인 거죠. 진짜 내 거. 진짜 내 거에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땅 사세요. 나라에서 내년에 45조를 투자를 한대요. 그럼 어떤 지역을 선별해야 할지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 영상 제목 아래쪽에다가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어떤 지역을 선별하고 어떤 땅을 사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까지만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100% 땅을 갖고 도시지역은 원래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도시지역이라고 표시를 구분을 해놓은 거고 여기 보면 비도시 지역은 뭐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원래 목적을 갖고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용도를요.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제가 투자의 원칙, 희소성이라고 했잖아요. 희소성의 원칙이 주거지가 2.5%예요. 근데 거기에서 상업용지는 0.3%, 공업지역은 0.1%도 안 나와요. 그렇게 작고 녹지지역은 13.7%. 그러면 이 도시지역의 가장 희소성이 높은 게 뭐예요? 지금 상업지하고 중공업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땅은 신도시는 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건물 짓는 땅을 사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야 돼.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요. 근데 신도시에 나와서 또 구도심에 사면 안 돼요. 요 정도를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가장 용적률이 높은 땅일수록 뭐라고 보시게 되냐면 도시가 형성할 때 밀집지역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 중심지고 밀집지라는 거, 상가 밀집지라는 거. 그러면 내가 땅을 살 때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이 됐으면 좋겠다. 돈이 되는 확실성이 뭐냐?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용적률을 배제한 땅을 산다라는 건 여러분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어문 데서 이게 뭐 땅 파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힌트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인구 밀집도로 그리고 상가 밀집도로 그 신도시 생기는 지역의 중심 핵심지라는 거를 유념을 하셔서 용적률을 보고 건축률이 용적률이 높은 땅들을 소유하셔야 한다. 그리고 구도심이 아니라 현재 구도심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도시 조건을 갖고 있는 입지에 고통만 갖고 있는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투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렸지만 지역을 어떤 지역을 선별해야 하는지 성공 조건을 갖고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빨리빨리 용량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지만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고 지금 이 시대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사세요. 만약에 땅이 처음이라고 하시면 더욱더 이렇게 자산관리하는 전문 회사, 전문가와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따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용적률로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아요. 개발 순서에 따라서 조금 먼저 하냐 늦게 하냐 1, 2년 늦냐 빠르냐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도시 지역, 신도시 지역에 건축용지 사서 손해는 절대 안 봅니다. 장담해요. 네? 어떤 입지를 사냐에 따라서 수익이 솔직히 말해서 1억을 투자해서 2억, 3억을 벌 수 있는 자리도 있는 거 10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도 있지만 그 자리를 입지로 가도 분석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땅은요 잘못 돼봤자 내가 거기에 건물 짓고 내가 살거나 내가 임대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지 잡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으로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땅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에 그 입지는 하나이고 다시 생성해낼 수 없고 그 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변함없는 가치를 갖고 금융이 오르든 내리든 경제가 폭락을 하든 말든 어떤 변수에서도 끄떡없이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바로 땅이라는 거. 그래서 땅이 부동산의 꽃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내가 안정적인